네, 이제 양대 컨퍼런스의 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AFC 챔피언십이죠. 캔자스시티 칩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AFC 쪽은 이 CBS가 중계를 합니다. 짐 렌츠와 토니 로모가 중계를 하겠고, 이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1월 29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치러집니다. 음. 패트릭 마홈스와 라마 잭슨의 플레이오프 첫 맞대결이에요.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정말? 이라고 좀 의아함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018 시즌부터 라마 잭슨이 이제 드래프트가 돼서 데뷔를 했고, 패트릭 마홈스가 이제 1년 선배기는 하지만 첫 해에는 뭐 대부분의 시간 이제 레드 셔츠를 입고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마홈스가 주전을 뛴 것도 2018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선수의 활동 시기가 정확하게 겹치고 두 선수 모두 AFC에서 꽤나 뭐 3대 쿼터백, 4대 쿼터백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컨퍼런스 자체를 좀 지배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처음이었고 이번 시즌까지 많이 포함을 한다면 뭐 사실 마홈스가 두 번, 잭슨이 두 번, MVP를 지금 네 번이나 받은 선수들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감안을 해 보면 뭐 여러 번 붙었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인데 뭐 마홈스가 앨런만 따라가서 지금 계속해서 이기는 바람에 결국에는 잭슨과는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 시즌에서는 네번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마홈스가 3승 1패로 앞서 있는데, 뭐 가장 최근 경기는 또 2021 시즌의 2주차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는 또 라마 잭슨이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뭐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스탯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칩스가 이제 마움스가 주전 쿼터백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리시버들의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캔자스시티 칩스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이제 왕조라는 단어에 가까운 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뭐 올해는 리시버들의 문제 때문에 뭐 공격력이 좀 무뎌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평가절하를 당하는 시기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또 한 자리를 이 칩스가 차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마움스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시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보유한 선수구나. 그리고 칩스가 또 그런 팀이구나를 또 알 수 있었던 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앤드리드 감독이 올 시즌 끝나고 은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음,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본다면 어쩌면 앤드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칩스로서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뭐 앤드리드 감독이 정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선택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뭐 리드 감독과 마홈스도 뭐 이전에 두 번의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예, 세 번째 우승을 향해서 좀 전력을 다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양 팀의 전력을 포지션 그룹별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뭐 쿼터백은 크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예, 음. 뭐 이번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잭슨이 더 좋은 스탯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어, 그 어떤 선수를 갖다 대더라도 현역 쿼터백 중에 마움스보다 이 선수가 우위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과연 있을까?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음. 감히 뭐 제 입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음. 마움스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함을 많이 보여줘온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잭슨 쪽을 높게 봐줘도 무승부 정도가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네. 저는 약간 그 현 시점의 폼만 놓고 보면 잭슨이 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전반적인 커리어에서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마홈스가 위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률로 놓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 무대니까 예, 마홈스가 보여준 것이 조금 더 많다는 의견을 저도 모르게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 러닝백은 사실은 뭐 레이븐스가 이 러싱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음, 어 사실 냉정하게 맨파워로 놓고 보면 오히려 칩스의 우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칩스는 아이지아 파체코가 나름 견고하게 좀 자리를 잡은 데 반해서 사실 레이븐스 같은 경우는 뭐 도빈스라던가 켄트 미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델빈 쿡을 마지막에 수혈하기는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다들 고만고만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러닝백은 좀 칩스의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뭐. 다만 그게 있죠. 저기 쿼터백의 탈을 쓴 러닝백이 하나 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포지션 그룹으로 봤을 때는 칩스의 러닝백이 우세지만 러싱 공격이 그렇다고 해서 칩스의 우세일 것이냐 하면 또 그거는 다른 문제다.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뭐 타이틀랜드는 뭐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트래비스 켈시의 손을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리시버 쪽은 지금 칩스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뭐 라시 라이스라는 뭐 좋은 자원을 하나 발굴하긴 했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의 어떤 능력을 지금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칩스 리시버들 드랍률이 6%가 넘는다는 뭐 어떤 좀 엽기적인 통계도 제가 이제 보기도 했는데 반면에 레이븐스는 사실 최근에 뭐 이렇다 할 리시버가 없다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팀이었던 거에 비해서 사실 이번 시즌은 꽤나 뭐 탄탄한 클래스를 가진 선수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이 플라워스도 또 자리를 빠르게 잡았고 뭐 오델 베컴, 뭐 라시아드 베이트먼, 넬슨 아골로까지 뭐 당장 지금 누가 뭐 S급 리시버가 있냐 하면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게 레이븐스 리시빙 뭐 어떤 옵션들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앞서 타이트핸드 쪽의 무게에서 칩스 쪽이 좀 많이 이 무게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맞습니다만 마크 앤드루스가 이번 경기에 이제 뭐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난 경기엔 나서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에는 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100% 컨디션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리시빙 크루가 좋은 구성이 돼 있는 레이븐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앤드루스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 뭐 앤드루스 역시도 이제 뭐 플러스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라인 쪽도 사실은 전 레이븐스가 좀 우세하지 않나. 칩스의 양쪽 태클들이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온 거에 비해서는 좀 실속이 없었던 그런 칩스의 양쪽 태클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이븐스가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더 앞선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을 놓고 보면 뭐 프런트 세븐도 마찬가지고 세컨더리도 마찬가지고 결국 레이븐스의 손을 좀 들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칩스도 올 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된 수비 선수가 두 명이나 있어요. 음, 앞선에 크리스 존스, 그다음에 후방에 트렌트 맥더피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뎁스와 어떤 디펜스 그룹 전체의 평균적인 퀄리티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레이븐스가 한 수 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븐스 수비의 뭐 키플레이어들 몇 명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앞선에 올프로 세컨드 팀에 선정된 저스틴 마두비케가 있고 그다음에 베테랑 중에 뭐 카일 벤노이라던가 자데비언 클라운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또 레이븐스에 합류해서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선에도 뭐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된 로칸 스미스, 그다음에 뭐 패트릭 퀸도 꽤나 인상적인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는 그 한국계 선수로 또 잘 알려진 이 세프티 카일 해밀턴이 2년 차 만에 또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됐어요. 사실 데뷔 시즌에는 뭐 조금 헤매는 뭐 시기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드래프트 당시에 이 선수가 받았던 기대치를 이번 시즌에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곧바로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될 정도로 임팩트 있는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이븐스의 수비는 좀 약점이 없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도박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3.5점 정도니까 이제 근소 우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후반전에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 홈 어드밴티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3.5점 차이라는 거는 뭐 칩스도 도저히 못 이길 게임은 아니다라는 평가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 뭐 글쎄요. 뭐 저도 굳이 따지자면 레이븐스의 약 우세를 점치고 싶기는 하지만 칩스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임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 맨날 올라갔던 팀들 말고 이게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라이언스가 이렇게 결승전에서 한번 붙는 그런 모습이 좀 음, 새로운 그런 좀 신선한 모습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막상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NFC 챔피언십 라이언스와 포티나이너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이 NFC 챔피언십은 팍스가 중계를 합니다. 케빈 버카트와 그레고 올슨 조합으로 이제 경기가 중계가 되겠고요. 이 경기는 이제 1월 29일 오전 8시 30분에 중계가 되는데요. 정말 이제 오랜만에 라이언스가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라왔죠. 무려 32년 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왔는데 이제 슈퍼볼 시대의 첫 컨퍼런스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우승을 찾아보니까 1957년이더라고요. 이게 뭐 양대리가 합병 이전의 일이니까 슈퍼볼 시대는 첫 번째 우승 도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이렇게 이 경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경기를 하기 전에 나이너스를 꺾고 챔피언십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말씀해 주신 챔피언십이 이제 과거의 슈퍼볼의 역할을 대신하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슈퍼볼이 없던 시대에 리그 우승팀을 가르는 그런 이제 결승전인 거죠. 음. 어쨌든 이제 나이너스에게 승리를 하고 챔피언십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과연 또 이 슈퍼볼 시대에 들어서 첫 컨퍼런스 우승과 함께 나이너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첫 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나이너스가 지금 3년 연속 그리고 이제 5년 사이에 네 번째 컨퍼런스 챔피언십 무대에 올라왔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카일 셰넌이 그 큰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 통안의 패배, 아쉬운 패배, 석패, 약간 이런 이제 단어들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슈퍼볼 52일 때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게 물론 그때는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긴 했습니다만 무리한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역대급 컴백을 한번 얻어맞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뭐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에게도 가장 잔인한 건 이제 눈앞까지 우승이 왔다가 이 우승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토록 염원했던 슈퍼볼을 따내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 무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또 새가슴이라는 오명을 싣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규리그에서 보여줬던 어떤 뭐 전력이라던가 뭐 위력, 경기력 이런 것들 감안하면 사실 나이너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말씀해주신 이런 나이너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의 경기력도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시원하고 뭔가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너스도 좀 불안 요소를 갖고 임하는 게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역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라이언스의 오라인과 나이너스의 D라인 간의 승부겠죠. 이 트렌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라이언스가 지난번에 벅스랑 만날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다만 나이너스의 그 1라운더를 집합해 놓은 프런트 세븐 그리고 램스의 D라인, 벅스의 D라인을 깨면서 올라온 라이언스의 오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양쪽이 보여줬던 최근의 퍼포먼스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은 라이언스의 오라인이 압승이죠. 왜냐면 나이너스의 D라인은 앞서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지난 경기에 특히나 이제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반면 라이언스의 오라인은 정말 철저한 프로텍션을 고프에게 제공을 해줬거든요. 다만 지난 벅스와의 경기를 치르면서 레프트가드 조나 잭슨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아마 이 경기에는 좀 뛰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센터 프랭크 레그나우 선수도 지난 경기 다 뛰긴 했습니다만 경기 도중에 양쪽 무릎이 다 부상을 입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이번 경기도 아마 뛰긴 하겠습니다만 100% 컨디션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D라인과 O라인의 트렌치 싸움이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부분이죠. 음. 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프가 이 프레셔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또 퍼포먼스 차이가 또 크게 나는 그런 쿼터백이기 때문에 라이언스 오라인의 퍼포먼스가 결국 고프의 경기력으로 직결이 되는 요소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라이언스는 자신들의 강점인 오펜시브 라인이 이날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번 원정에서의 승리를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는 이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라이언스가 이제 넘버 투 타이트엔드인 브록 라이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IR에 올라갔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영입을 한 선수가 잭 얼츠인데요. 얼츠가 얼마나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 있는지 여부도 이 경기의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라포르타 선수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선수가 지금 무릎 쪽에 부상을 안고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츠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라포르타도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공격진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건재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라이언스의 수비진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지표상으로는 라이언스의 런 디펜스가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 사실 맥카프리는 지금 조금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러닝백이기 때문에 음. 과연 라이언스의 수비가 맥카프리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뭐 글쎄요 한 70야드, 80야드 이하로 막을 수 있으면 라이언스에게도 좀 한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맥커프리가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둘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제어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라이언스가 끌려가는 경기를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끌려가는 경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맥카프리가 제어가 안 되면 이 경기는 나이너스가 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디보 세뮤얼이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경기에는 나설 가능성이 꽤 많다 그래요. 뭐 음, 동료들도 그렇고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경기에는 아마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얼마나 건강하게 나설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일단 현지에서는 나이너스의 7점 정도의 우세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있을 것이다. 홈팀이 더 크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현지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너스가 조금 더 약점이 적고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라이언스의 기세가 또 워낙 좋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 대한 이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두 경기와 함께 이제 물론 이제 프로볼이 남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벤트성 경기니까 이 두 경기랑 슈퍼볼 딱 세 경기만이 남아 있는 올 시즌입니다. 정말 세 경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서운한데 벌써. 네. 이 두 경기에 대한 이제 리뷰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프로볼 주간에 저희가 그 슈퍼볼 프리뷰를 잘 준비를 해서 또 그때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